안녕하세요, 북스무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적은 시간이어서 이 국학의 윤성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교재 345페이지 한 통, 345페이지 펴보세요. 자,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조선 후기의 사회를 단순한 그 시대의 현실로 써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접속되고 미래로 연결되는 역사적 현실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학문적 관심은 역사학을 비롯해서 지리, 언어학에 집중되었고, 그 현실에 대한 절실한 그 관심이 새로운 역사의식과 문화의식을 고조시켰던 것이다. 자, 자기의 역사와 정통에 대한 관심은 이수경의 그 지봉유선에 그 비롯되어 이익에 이르면서 본격화되었다. 자, 이익은 그의 저서였던 성우사설에서 사가의 인문을 시세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단편적인 사실이 시비에 관련돼 있지 않다고 사도를 제시하여 새로운 역사 소설의 선구가 되었다. 자, 요게 눈여볼 게 뭐냐면 시세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시세. 음. 그래서 시세라는 것은 뭐냐? 이 물질력을 바탕으로 한 어떤 그 사회적 재경계를 이제 시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력을 이제 되게 중요시 여겼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10이라는 것은 성리학적인 어떤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역사학의 판단은 성리학적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세, 물질적으로 이제 형성된 어떤 여러 사회적 경제 관계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걸 되게 강조했고요. 그래서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세고 그다음에 인제 시비 뭐 행불행 이런 것들이 인제 있다. 이렇게 인제 했죠. 자, 그래서 인제 그 이익은 그 자신은 역사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인제 성어사설 통해서 역사를 보는 사설을 인제 어 관점을 제시했다는 거죠, 사론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약용이나 인제 뭐냐면 후에 인제 안종복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 그는 실증주의의 비판적인 역사 소설을 제시하고 우리 역사를 체계할 것을 주장했다. 예. 자, 이게 이제 그의 사론에 그의 제자였던 안정복에서 계승되었다. 자, 이 안정복은 유명한 책이 이제 동사강목이죠. 동사강목. 예. 동사강목은 통사예요. 예, 통사. 그래서 여기 명칭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동사라는 것은 이제 중국 기준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하고요. 강목이라는 것은 강목책이죠. 그래서 이 동사 강목을 썼고 그다음에 열조 통기는 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로 인제 조선시대 역사를 인제 쓴 거예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런 것들 그래서 단군 조선하고 고려 시대까지는 동사 강목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역사는 일종의 근현대사죠. 열조 통기를 썼다. 예.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그는 종래의 중국 중심적 역사 파악을 탈피하여 한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을 인제 체계화시켰다. 이게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만 정통론이죠. 자, 이 밖에도 한치우는 우리나라의 사서들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사서까지 모두 섭렵하여 기전체의 해동 역사를 서술했고요. 그리고 인제 이긍이는 기사본말체. 이 기사본말체는 이제 사건 중심이죠. 사건 형식으로 야사를 정리하여 연려시 기술을 지었으며 이 두 사서는 안정부의 동사과목에 이 시기 때 가장 뛰어난 저술이다. 이렇게 있죠. 보통 이제 동사과목은 18세기 때 이제 사서고 뒤에 이제 언급하고 있는 한치의 해동 역사든지 연려시 기술은 19세기 때 들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실증적인 거는 마찬가지인데 좀 달라요. 약간 여기는 이제 동사과목은 사만 정통론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역사를 인제 그 모집해서 해석한 거고요. 그러니까 먼저 인제 기본 플랜을 깔고 그다음에 관련된 사실을 인제 그 모아 가지고 예 사료를 썼고요. 그 해동 역사하고 연료시 기술은 이런 이제 삼한일체론을 해체하고 그냥 개별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영업적인 삼한 정통의 영역의 바탕에 삼한 정통을 깔고 연업적으로 기술한 반면에 요 개별적인 사실 하나를 기술한 기납적 서술 방식이다.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19 세기 때 쓰여진 해동 역사나 연려시 기술이 훨씬 더 뭐냐면 어 고증적이고 좀 이렇게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 역사의 체계와 함께 역사 무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바다사의 중요성이 강조됐고요. 따라서 만주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한치윤이 해동 역사에서 바다의 지명을 고증한 것이다. 그다음에 그 이중희가 그에 져서 동사의 지에서 고구려에 큰 비중을 둔 것도 단적이고, 그다음에 유독궁의 바대고는 이러한 연구를 총결성한 것으로 그는 신라가 삼국통일의 불완전한 걸 규정하고 민족사 측면에서 남은 신라, 북은 바대를 병립시켜 남북국 시대의 부르기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왔죠. 요 남북국 시대. 그래서 유독궁의 바대사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와 같이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우리나라 역사 무대를 한반도 만주를 거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항상 예가 있죠. 예가. 그래서 이건 이제 예가 뭐냐 하면 남인들 중에 상당수는 또 이 한반도와 그 만주 있죠. 이 만주, 그 우리나라 역사 이제 여기는 말을 하고 있지만 만주를 제외시켰어요. 왜? 그 당시 남인들 일부는 이제 그 만주 원로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청나라에서 발행된 그 만주 원로구에서 이제 그 청나라 만주족하고 조선족을 같은 동교 놓고 같은 조상이라고, 이제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이 조상이 와가지고 이제 만주족의 원류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실학자 입장 때는 상당히 불쾌하죠. 예. 오각해서 봤던 그 만주족들. 그래서 이제 남인들의 일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제 얘들하고 동격을 놓기 싫으니까 이 당시 만주를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는 걸 좀 제외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대사나 이런 것들 좀 제외시키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우리나라를 영토를 이제 역사를 한반도 안에서만 논하려고 했죠. 이런 것들 정약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누구야? 안정복 그런 거에 나와 있어요. 이런 사관들이. 자, 그래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만주에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아니라 되게 노론 쪽의 이제 입장을 이제 얘기한 거고, 남인 계열에서는 오히려 이제 만주를 좀 배제시키려고 했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예.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현실의 시간성에 대한 관심이 역사 연구에 나타난 것이라면 공간성에 관한 관심은 강역이나 지리, 산수의 연구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한백건의 동국지리죠. 예. 그래서 그 한국의 동국지리지를 이제 그 선구로 해서 신경주의 강계고 정약용의 아방강고,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요 두 개가 예전에 임용 기출로 나왔어요. 요 책이 이제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그 역사를 지리적 관점에서 이제 논했다는 거야. 그래서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북반계 역사와 남반계 역사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인문지리에 있어서 훌륭한 저작이 나왔으니 이 중앙에 이제 택리지다. 자, 이 택리지는 이게 이제 지휘과에서 되게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이름 정도는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날까지 그 가치가 발휘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신경준의 이제 수호고나 산수고 이런 것들인데, 고자가 붙다는 거는 뭘 고찰하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수호고는 도로고네요. 예. 도로는 도로를 고찰하고, 예. 이게 수호고하고 이제 도로고고 산수고, 예. 산수고는 산과 물을 고찰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있고, 요 지도 제작에 있어서 정상기가 썼던 동국지도를 제작했는데 이걸 바탕으로 김정호가 이제 청구도와 대동요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것은 과학적 도법에 사용된 선구적인 작품이었다. 예. 참고로 이제 이 청구도하고 대동요지도는 김정호가 자기가 발을 떼가지고 이제 만든 작품은 아니에요. 이건 지도는 종전에 비변사에서 읍별로 읍지가 있었어요. 읍지. 이 국방용으로 이제 만든 건데 요걸 이제 뭐냐면 가지고 와서 편집한 지도예요. 예. 이 대동요 지도나 뭐 청구도나, 예. 그래 가지고 인제 있는데, 다만 이제 편집할 때 각각의 심리상 그 점을 표시하거나 어떤 이제 공통된 기호를 사용해 갖고 뭐 산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나나 이런 것들 표시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편집을 잘 해 놨죠. 예. 그래 갖고 인제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대동요 지도에 좀 오해할 점이 뭐냐면 거기 대동여 지도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종우가 백두산 7번 왔다 갔다 하고
곳곳에 돌아가면서 인제 만들었는데, 그걸 본 이제 그 흥성대원군이 "이 지도를 갖고 있으면 나라가 위험하다." 해 가지고 목판을 불살렸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해 가지고 인제 뭐냐면 그 영화까지 만들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1920 년대 조선어 독본이라고 해서 일본 애들이 인제 만든 조선어 독본책이 있어. 이 조선어를 읽을 때 인제 20 년대에는 이제 조선어를 좀 가르쳤잖아요, 일본 애들이요. 그걸 인제 사용할 때 이제 조선어를 익힐 때 교과서를 인제 있는데, 이 조선어 독본에 있는 내용이야. 예, 대동여 지도 그 일화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걸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왜 만들었냐? "너희들이 이런 김종호의 뛰어난 대동여 지도 있어도 흥성대원 같은 이 무능한 지도자 때문에, 또는 너네 민족성 때문에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한테 먹힌 거다."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킨 거야. 어.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 얘기가 전해지고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실제로 김종호가 에 대해서 알려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김종호가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다 정도야. 이한 경고록에 그렇게 써 있고, 김종호에 대한 일화는 에피소드는 하나도 없어요. 그 개인적인 거는. 다만 이제 대동여 지도로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이제 지휘관이라든지 어떤 이제 지도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김종호 개인에 대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예. 요렇게 이제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한글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라고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건너뛸게요. 어쩌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실학자들은 한문의 분화와 국학의 융성은 당초 백과사전적인 학풍의 소산이었다. 자, 이게 백과사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백과사전은 이제 계몽주 시대 때 그다음 디드로나 달랭배론 같이 백과사전을 만들었잖아요. 그 백과사전을 왜 만들었냐? 지식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식이 그 당시 도제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니까, 폐쇄적으로 전달되니까 인간의 어떤 이성이 개발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종전의 지식을 항목별로 찾기 쉽게, 왜냐하면 백과사전을 만들어 갖고 제시를 했고, 그래서 알고 싶은 것들을 백과사전을 찾아서 쉽게 익히도록 한 거죠. 그걸 통해서 이성을 개발하고 결국에는 인간의 무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제 하기 위해서 백과사전을 만들었고요. 보통 서양에서는 이 백과사전을 만든다는 것을 하나의 근대적인 진포로 보죠. 어. 그래서 요게 영향을 받아서 한중일 등 나라에서 이게 근대성을 찾는 과정에서 백과사전류가 어떤 책인가를 찾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제 그 백과사전과 비슷한 그런 것들을 찾아냈는데, 그게 이제 17 세기 때 이수광이 문화의 여러 영역을 항목별로 나눈 지봉 유술이 있고요, 이 백과사전류가. 그다음에 이제 18 세기, 19 세기 들어서 이단 학문이 더욱 발전돼서 이익의 성호사설, 그다음에 인제 그 이덕무의 청장간 전서, 그다음에 그 이규경의 인제 오주연무, 장전, 상고 이런 책도 있죠. 그리고 영조 때 동국문헌비고 이런 것들을 인제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백과사전류를 편찬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당시 근대적 맹화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자, 이러한 시답제 학풍은 정권 담당자에게도 영향을 주어 간찬 산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이는 특히 영종조 시대 때 두드러졌는데, 영조 때 백과사전류인 동국문헌비교를 비롯해서 속대전, 소고예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속평 장도설이 편찬되었고, 정조 때 규장각을 중심으로 여러 책이 만들었는데, 대전통편, 속대전하고 대전통편은 여기는 뭐 백과사전주로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 이거는 법전이죠. 예. 그리고 이제 동문시고, 그다음에 충간지, 학지지, 그다음에 인제 그 무예, 도보, 통지 있어요. 예. 요게 좀 눈여겨볼 게 이제 탁지지인데, 보통 이 탁지라는 말 들으면 경제와 관련된 거야. 경제와 관련된 그 역사서고, 무예통 도보, 통지는 인제 그 자기 아버지였던 사도세자가 이 무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를 기는 목적에서 인제 이런 것들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밑에는 뭐 문해와 관련된 건데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없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위양 문학만 좀 읽어 볼게요, 여기. 자, 의식의 학대와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문학계에서도 발행되어 종래 양반주의 시점 문해에 대해 비판하고 일반 민중들이 창작하고 항유하는 문학과 예술에 대두되었다. 특히 여기에서 역강과 서리 등이 흔히
위양인이라고 부르는 중위층의 문예 활동이 활 완성되 왕성되었고 상민이나 강대 등에서 우리나라 독특한 문화인 판소리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했죠. 여기에서 위양인이라고 인제 있는데 요때 인제 그 중인 계층들이 예전에 한번 중위관에서 얘기했죠. 위양 문학을 발전시켰잖아요. 예, 독자적인 시사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허생정이니 호진이 양반전 이런 것을 쓰면서 양반들의 신랄하게 이 풍자하는 등 주제와 문체면에서 크나한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뒤에 내용은 뭐 그냥 문학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예, 요거는 각자 읽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읽고 뒤에 넘어가서 여기 미술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해야사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때 아주 오래된 기출문제 있죠? 사지선단 형태의 문제 때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볼게요. 요거 해야사 공부할 때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갖고 그림과 함께 이렇게 보면서 같이 보시는 것도 효율적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미술사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미술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한국사 통론에서 소개된 것들만 이제 한번 강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에서는 종래 중국의 하척을 모사했던 하풍에서 벗어나 우리의 자연을 직접 눈으로 보는 독자적인 학본을 그린 진경산수화가 나타났다. 예. 그래서 인제 예전에는 주로 인제 중국의 학풍을 모방하는 거였죠. 예. 그래서 중국의 그림을 인제 모방을 하고, 그다음에 뭐 꿈속에 있는 내용을 그리거나 판타지를 그리거나 그랬는데, 인제는 이런 거를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눈에 본 거를 직접 그리는 거야. 예, 우리나라 산하들. 그래서 이 진경산수에는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조선중화주의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중화의 정통이 인제 중국이 아니라 우리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산천을 그 보쪽 직접 그리면서 나타나는 그런 진경산수화가 이제 나타나게 됐고, 이 진경산수화의 개척자는 정선이죠. 정선은 그 개척자 인왕상도, 금강상도 등의 걸작을 남겼고, 김홍도 역시 이제 뭐냐면 이 계통의 산수화를 그렸는데 총속 정도가 그 대표적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또 하나 나타난 것은 풍속화죠. 예. 풍속화의 대가는 누구냐면 김홍도, 그다음에 김득식, 그다음에 신윤복 이렇게 있죠. 특히 이 김홍도 같은 경우에는 진경상수화도 그렸고 풍속화도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인제 김홍도가 이게 이 사람이 인제 하원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제 전문적인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양성을 시키잖아요, 도화서에서. 도화원에서 하는데 여기에 있는 하원이기 때문에 관리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 정조의 명을 받고 직접 나가서 풍속화를 그렸고요. 그 풍속화를 보고 정조가 '아,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이제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됐죠. 자, 그래서 인제 요 그 김홍도과 인제 김득식은 그다음에 박가리, 대장간, 신흥 등 농촌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그렸고, 신유국은 주로 양반의 풍류나 부녀자의 풍습을 풍자적으로 그렸다. 그러니까 성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오늘날 보면 뭐 포노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야동하고 좀 비슷한 것들을 이제 그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풍속화의 세경황은 유교적 양반사에 대한 반항을 나타난 것이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뭐 그냥 필체가 있는데 어 추사체 같은 거, 김정희의 이 추사체가 인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김정희 때는 인제 주로 인제 19 세기 때요. 19 세기. 자, 그래서 이제 김정희는 독자적인 추사체를 해 가지고 새로운 사회 경제를 개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다음에 인제 청와백자 같은 것도 인제 뭐냐면 많이 발달했다.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인데 뭐 가끔 각자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과학기술 발전과 서양 문물의 수용을 보겠습니다. 예. 요것도 인제 뭐 그 공연만국 전도 등등 해 가지고 시험 문제에 좀 많이 여기 몇 개 나왔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꾸준히 좀 읽어 볼 필요 있어요. 꼼꼼히 읽어 볼 필요 있어요. 보면, 자, 17, 18 세기 때는 자연과학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이는 조선 전기의 과학적 성과를 토대로 하여 새로이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때 자연과학은 종래 중인층 주류에서 벗어나 시탁제에서 새로운 경지에 열렸으니
신학자들은 서양 문물의 도입에 앞장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주도한 한편 학문으로서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청문학, 지리학, 수학 등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자, 당시 조선의 천문학에서 얻은 최대의 성과는 지구 구형설, 지구가 두껍다는 뭐냐면 지구가 둥글다는 거죠. 이게. 그다음 예전에는 이제 참고로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천원 지방이라고 했어요. 천원 지방. 그러니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걸 이제 천원 지방이라고 했고 이걸 이제 상징화된 게 이제 상평통보죠. 상평통보 보면 이게 원전에서 하늘 둥근 걸 상징하고요. 네모난 건 이게 중간에 구멍이 뚫렸죠. 이거는 땅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그 정통적인 어떤 지구관에서 벗어나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이제 서양의 여러 서적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지구 회전설을 이제 알게 돼. 지구 회전설은 이제 뭐냐면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전설, 예, 지동설 요렇게 인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 지전설일 거예요. 왜냐면 뒤에 있는 해전설 자체가 김성무의 해전설 자체가 지전설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거는 자전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 자전을 그냥 지전설이라고 했어. 지전설. 지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23.5 도로 기울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계절이 생기는 거고 요렇게 지구가 또 하루에 24 시간에 한 번씩 수도 자전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거고 또 이런 지구가 태양을 한 달을 돌죠. 아니 한 번 돌죠. 이게 1 년이고 365 일이고 그다음에 달이 지구를 뭐냐면 이렇게 한 달 돌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월이 되는 거죠, 여기 기준이. 자 하여튼 이런 개념 자체가 서양에서 들어왔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그걸 인제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해한 사람이 김성문 연사입니다. 이 사람이 역학도예라는 책에서 그 최초로 역학이라는 건 천문학을 뭐냐면 그 그림을 통해서 풀어낸 책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동양 최초로 지구회전설을 이제 정립했다. 요때 지구회전설은 앞에 지전설이야. 지전설. 지구가 자전한다 있고 그래서 이 지전설은 그 후에 홍대원이나 박지원 등 시학자들의 천문관에 직접 영향을 줬다.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서양의 천문 지식 강범위에 수용됐으니 뭐 지평일구라든지 그다음 홍계일구, 천리경, 이 천리경 만원경이죠. 만원경. 자, 이런 천문 관측 기구가 전개됐고 호종 때는 그 당시 시연력이 들었어. 시연시험. 이게 인제 아담 세진이 만든 역법이죠. 예. 서양식 역법이에요. 아담 세기. 그래 갖고 조선 전기 때는 인제 보통 조선전에 이제 칠정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역보고. 근데 조선 후기 때는 아담 스이 만든 시연력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계속 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역사지리, 인문지리와 함께 자연지리와 지도의 발달도 볼 만하였다. 이익은 지각의 변동과 조수의 추입에 대해서 과학적인 견해를 제시했고 이는 이군경 발음이 안 되네. 이구경의 경 등 이구경 등 시각자를 위해서 계속 발전되었다. 지도 제작에 있어서 축적도법과 방황도법이 사용됐으며 축적도법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제 모형을 실물을 줄이는 거죠.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로 이렇게 해 갖고 있고 방황도법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예. 그래서 인제 사용됐으며 실제 답사를 통해서 그 정확성을 기하고자 했다. 그다음에 인제 정상계 동국지도는 백리첩을 사용한 실측 지도였고 김정의 청구도와 대동여지는 방황도법을 위한 것이며 모두가 근대적인 지도에 접근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죠. 이게 공영만국 전도라는 그런 건데 이 공영만국 전도가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10 년도에. 그래서 인제 있는데 요건 제가 중국사 할 때 좀 중국사 강독 할 때 좀 설명했어요. 그거 자세한 내용 거기서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페더비스트 고년전도 등 세계 지도가 중국부터 전래되어 당시 그 조선인들 세계관을 확대시켜 줬고 서양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이 공영만국 전도는 비록 인제 중국을 중심으로 넣었지만 예전처럼 이제 예전의 세계 지도처럼 중국을 아주 이따하게 아주 크게 그려 놓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나는데 실측에서 좀 작게 그려 놨어. 예. 그리고 주변에 큰 나라를 그려 놨죠. 그래서 이걸 보면 '아 인제 중국도 하나의 대지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이익이 망한 것처럼 중국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깨질 수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역사 인식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공영방국 중정은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타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어. 그래서 역사학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다음에 수학 관련된 내용인데 그 수학은 뭐 최석정이 이제 최석정과 한유성이 이제 정통 수학을 집대성했으며 중국에선 서강계가 있어요. 이 서강계하고 마테오 니치가 짝짝꿍이 잘 되는데 요 사람은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 두세요. 중국사 할 때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이제 마테오 니치가 유클리드 기하학을 설명한 기하학 원본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에 서양의 수학 이론이 소개되어 수학의 근대적 학문이 뭐냐면 발달했다. 그다음 의학인데요. 자, 조선후기 의학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자, 의학에서 종래 한의학의 간접적 단점을 극복하고 보통 이제 몸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되게 보면 유교적인 이기론이나 아니면 이제 음양 오행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냐 설명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이제 좀 자제하고 실증적인 태도도 의학 이론과 임상의 일치를 주요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자기가 직접 보고 관찰한 것들 있죠. 그리고 그 환자를 대하면서 이제 임상을 하는 거 있죠. 환자를 대하고 이제 어 했던 걸 기록했던 걸 임상 라고 하는데 자, 환자 치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바탕으로 뭐냐 이론을 접목시키는 이론을 만드는 거죠. 종전에 뭐 사 그 유교적인 이기도 성리학적 이기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음양오행설 가지고 그 몸의 수단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의학 이론과 임상 보고 드는 거 자기가 진찰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론을 접목시켰다. 이론을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종전에 인제 뭐 그 음양오행설 이론 같은 것이 다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예. 아직도 남아 있어요. 심지어 동의보감에도 그 내용이 있어. 예. 그렇지만 여기보다는 인제는 여기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춰서 뭐냐면 의학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세기 초에 인제 만들어진 허준의 동의보감이 유명하죠. 동의보감. 동의라는 뜻은 뭐냐면 보통 이제 동아시아 의학을 나눌 때 이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한쪽은 인제 뭐냐면 여기 중이죠. 중국의 의학. 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가 남인가요? 남쪽 양쯔강 유역이고 여기가 이제 그 항화 쪽의 의학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이 남에 대응해서 동쪽의 의학, 우리나라 의학을 동이라고 했어요. 동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독자적인 의학 개발이 고려 시대부터 있었죠. 항약 보급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항약 보급 운동의 결정판이 동의보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동의보감은 선조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인제 허준이 만들었는데 선조가 죽고 나서 강해군 때 완성이 됐어요. 여기요. 자, 하여튼 이 동의보감은 우리의 정통 의학을 정립함으로써 의료 지식의 민간 보급에 크게 공헌했다.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을 보면 비싼 중국제 약재가 아니라 쉽게 주변에 구할 수 있는 이런 약재를 구해서 한약을 구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처방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같은 시기에 이임이 친구 경험방을 지어서 친구수를 집대성했고요. 19세기 때 이재마가 체질의학의 이론으로 독특한 사상의학을 확립했다. 그래서 태양인, 뭐 소음인, 소양인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각각 체질에 맞게 인제 이렇게 뭐냐면 처방도 달리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재마의 이제 사상의학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어요. 요거 동의보감과 함께 나왔다는 거. 한편 서양의 그 의학 지식도 도입되어 이익과 이규경은 아담 쉘의 그 주제 군시를 통해서 인체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적 기능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요. 정약용은 그 마가해 통해서 영국에 제도한 종두법을 처음 소개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좀 약간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책에서 근거를 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마가해 통해서 원래 마가해 통은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 때 좀 얘기를 했는데 요건 홍역과 관련된 거야. 예. 홍역. 그 홍역의 치료법과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정근대 시대 때 이제 애들이 많이 죽은 유아 사망률이 인제 높게 된 이유가 홍역하고 마마예요, 마마. 그래서 홍역인데 마마는 인제 천연두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마가리통 홍역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그 부록에 그 책 부록에 이 종두법을 소개하긴 했어요. 근데 종두법이 제너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그 종독법의 일환이죠. 원래 종독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두법이 있고 예, 우두법이 있어요. 우두법. 보통 우두법 우리가 종두법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인두법은 이미 이제 중국에서 알려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그 걸린 사람 있죠. 천연두 걸린 사람들은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혹탁지라든지 뭐 피라든지 이런 것들 약간 가지고 와 갖고 사람한테 묻혀요. 안 걸린 사람한테. 그럼 이 사람이 그 약간 앓은 다음에 명역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낫는 법인데 좀 약간 위험하죠. 인두법은. 효과는 있는데 좀 위험해. 잘못하면 사람 죽일 수 있었어. 그 묻혔는데 예를 들어서 옷을 가져와서 이제 덮어가지고 이제 천연두 걸린 사람은 옷을 가져와 덮었는데 그 천연두 옷에 묻어 있는 그 천연두 양이 너무 강한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걸리면 이게 약하게 걸린 게 강하게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 상당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인두법은. 네. 자, 그래서 이제 인두법에 대한 소개를 한 거예요. 이거는요. 우두법은 제너에 근데 이거는 우두법 내용이 없어요. 이게 정형을 막아있 동안 종도법 중에 이두법 중국에서 소개된 그 만들어진 그것을 있지 요게 뭐 우두법 내용이 없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개항 이후에 이제 알려진 거고 요거는 좀 그래요. 이게 어떤 책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술과학도 농업이나 어업, 무기, 건축 등 여러 부분에서 현저한 그 발전을 보였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 기술의 발달로 이항법과 경조법 등의 농법이 이때부터 보다 강범위에 보급되었고, 자, 농업 경영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이제 변동에 뒷받침한 농소도 정력적으로 저술되었고, 그 전수한 것이 신소의 농가 직선을 비롯해서 이 농가 직선은 상당히 좀 뭐냐면 보수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농사 기술에 집중이 돼 있고 주로 일종의 백성들 성리학적 계몽 차원에서 쓴 반면에 뒤에 이제 책들은 상업적 농서죠. 홍만수 상林경제나 서유기 임원경제 같은 것은 대표 살리 그 그러니까 지주 전호제를 어, 뭐 인정하는 것보다 좀 부정하고 주로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맞춰 이런 농법을 이제 그 농사 기법을 소개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농사 기법, 기술, 지주 전호제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신분제, 양반 중에 신분제를 인정한다는 거야. 그리고 성리학적 교화를 목적으로 이제 한 반면에 뒤에 있는 이제 책들은 이 당시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맞춰서 그 당시 상품 작물 재배 그다음에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상품 작물 재배를 권장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영농 그 경영 분홍 육성 이런 것도 있죠. 요걸 이제 바탕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단순히 이제 뭐냐면 기술을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떠나 더 넘어서 이런 상품 작물 재배나 어떤 이제 이런 것들 경영 기법 같은 것들 농업에 어떤 필요한 경영 기법을 알려줬다.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 기법 같은 것들을 알려줬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아, 경영 기법은 이제 경영 분홍이겠네요. 그래서 홍만사의 산림경제와 서유기의 임원경제지는 앞에 농가집성과 달리 좀 더 이제 상품작물 재배 같은 것도 알려줬고 그러니까 농사 기술이죠. 그 다음에 경영 분홍 같은 농업 기법들, 농업 경영 관련 내용도 알려줬다. 그리고 뭐 성리학적인 교화 목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이 책은요. 예. 그래서 농가 직성하고 요 책들이 좀 구별돼 있다.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어업에 있어서 어사를 설치하는 어법이 실시됐고 어망의 제도도 종래 갈피나 겹집에서 면사를 바꾸는 등 각종 그 어법과 어구가 개량됐고 17세기 때 김양식이 기술이 개발됐고 이 김은 한중일 이렇게 세 개 국가에서만 재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중에 우리나라 김이 제일 낫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김을 제일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한다고 하죠. 예. 자, 전라도 중심으로 보급되었다. 또한 18세기 후반에 냉장설이 등장하여 어물의 유통이 더 활발해졌고 예전에 이제 그 냉장설이 없을 때는 이 어물들의 유통이 이제 뭐냐 어려웠죠. 이게 썩기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기에다 소금을 집어넣고 이제 뭐야 젓갈을 해 먹거나 아니면 훈제하든지 아니면 또 건조를 하는 방식으로 유통을 시켰는데 이제 냉장선이 등장하면 이제 그날 잡은 걸 넣어가지고 냉장소를 통해서 이제 신선성을 계속
그 신선성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 유지한 상태에서 내륙까지 깊수까지 인제 유통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뭐 그 어준데 이거는 쭉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정약전의 자산어부가 있어요. 예. 여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책인데 이 정약전이 인제 그 유배에 갔을 때 흑산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흑산도에 갔었는데 이때 흑산도 이름이 을 뭘로 고쳤냐면 자기 나름대로 자사로 고쳤어. 그래서 자사는 흑산도를 얘기해요. 자기가 이제 이름을 그냥 그 임의대로 자사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흑산도 부근에 있는 그 뭐냐면 여러 물고기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그래 갖고 인제 정약전 옆에 인제 그걸 도와줬던 무슨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총각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움을 받고 이제 이렇게 흑산도 근의 수상 생물에 대한 채집하면서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밑에 인제 여러 가지 인쇄술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영종조 시대 간찬 사업의 활기로 그 당시 여러 인쇄 활자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제 인쇄업 자체도 민간에 운영되어 활판, 목판 인쇄가 더욱 보급되는데 당시 문학 작품이나 족보 등이 많이 간행된 것도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활자를 만들었고 또 민간 차원에서 그렇게 또 활판, 목판 인쇄를 했다. 특히 그 당시에 서민 문화가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소설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소설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에서 그걸 찍어내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인제 그 과정에서 활판 인쇄술이 상당히 많이 인제 이용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한자를 쓸 때는 활판 인쇄술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잖아, 활자가. 근데 여기 그 한글 같은 경우에 잘해봤자 28자만 활판이 있으면 쉽게 조립해 갖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민간 소설들은 되게 한글 소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판 인쇄술을 이용해서 한글 소설이 대량으로 보급을 했고요. 그리고 인제 거기에 각 마을마다 또 책을 또 보관하는 빌려주는 그런 곳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 자 그다음에 건축 수대에 있어서 정약용이 서양의 기술을 이제 받아들여 거중기를 만들었고 이것이 한강 주교 설치와 수원석 축조에도 실제로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약용은 그 책에서 기회론을 주장했죠, 기회론. 그래서 이제 인간과 뭐냐면 동물이 다른 점은 인간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당시 수원성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거중기를 사용했다고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 거중기를 때문에 수원성이 이제 많이 빨리 건축됐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 사용한 건 한 대밖에 안 됐어요. 아마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 같아. 그래서 수원성이 이제 빨리 건축된 거는 돈을 줬기 때문에 이제 빨리 건축된 것 같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하성 행차 때 한강 주교 설치했다. 요렇게 있는데 이와 관련된 그림도 있죠. 그래서 정약용이 이제 한강 주교를 설치했다는 내용은 정약용의 행장에 나와 있어요, 행장. 행장이란 것은 죽은 사람의 업적을 기록한 어떤 것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풀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 행장 자체가 그다음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부각시키기 목적이기 때문에 좀 침소봉대를 하고 좀 왜곡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을 수 없지만 하여튼 한강 주교의 설치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런 내용도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인제 조선 후기 때 국학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기술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요거 관련돼서 인제 어 시민한국사에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민한국사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504 페이지 펴 보세요. 504 페이지. 504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역사와 지리 연구 볼게요. 자, 조선은 건국의 정당성을 높이고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동국통감과 동국여지슬람을 편찬했다. 두 서적은 모두 담고부터 시작해서 자국사를 기술했지만 고대사 공간을 한반도에 국한시켰다. 이는 세왕조의 역사적 기원을 더 멀리 소급하면서 세왕조가 회복되지 못한 옛 영토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건국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 회복할 예전의 역사는 한반도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세왕조, 조선왕조 다 뭐냐 영토를 회복했기 때문에 진정한 인제 우리나라 역사는 그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그만큼 정당성이 있다는 거죠. 예전 영토를 다 회복했기 때문에.
내용이고 바다를 자국사 변제에서 제외한 것도 이와 관련돼 이해된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남인 계층의 일부가 만주 원로구에 대한 어떤 반감 때문에 자국사 범주를 이렇게 한반도에 국한된 반면에 조선 초기 때는 그 당시 이제 그 한반도를 국한시키면서 한반도를 전체 장악한 새 왕조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한 거죠. 더 이상 이제 그 새로운 영토가 없다. 그리고 예전 영토를 다 회복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런 것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나 임진왜란 때부터 명청 교체에 이르는 50년은 북방 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이해를 불리킨 중요한 계기가 됐다. 가령 항백경은 17세기 초 조선이 외침에 가장 계속 시달렸던 이유가 삼국통일 당시 고구 영토를 온전히 수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인한 생각에 어 이제 인식이 바뀐 거죠. 여기 요 시기 때.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원 그 시기 때 이 당시 왜 이게 외침이 일어났나 찾아보니까 삼국통일 당시 고구 영토를 완전히 수복하지 못했다. 이건 뭐예요? 만주죠, 만주. 예. 그래서 수복하지 못했다는 기이한 생각에 동국지를 편찬했다는 거죠. 그는 자국사를 고조선에서 고구려 이어지는 북방적 흐름과 삼한에서 신라 백제 가야에 등 남방적 흐름을 나누는데 북방 고대사 강역을 만주 지역으로 일부 확대된 반면 삼한을 고구려 무관한 한반도 남부 지역에 국한되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백견의 삼한간이 오늘날 이제 연결되죠. 보통 이제 고구려를 삼한에 포함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거 마한으로 포함시키고 어떤 데는 번한으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인식과 좀 다르죠. 근데 한백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려를 따로 이제 삼한에서 분리해서 이제 인식을 했다. 그래서 오늘날 삼한간 있죠? 마하는 백제, 변하는 가야, 신라는 진안. 이런 삼한간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한백경이야. 요 관련된 그 부분이 삼한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자, 한백기의 새로운 지리 구조가 삼한의 위치 비정은 조선 후기 때 역사지리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조선 후기 역사지리 인식에 큰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요소는 17세기 후반에 강화된 정통론이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들어간 것이 조선 중화주의죠. 소중화주의라고 또 얘기하는데 조선의 인제 뭐냐면 영이 청나라로 넘어가면서 청나라는 여진 쪽에서 였으니까 이 정통이 없고 명의 정통, 중화의 정통이 조선으로 넘어갔다. 어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조선도 나름대로 정통이 있다. 조선의 역사도 이렇게 인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의가 자치통과 강국에 적용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음. 주의는 인제 그 당시 자치통감을 읽고 이걸 다시 강목체 형식으로 뜯어 고쳤어요. 재편집했죠. 이걸 자치통감 강목 또는 통감 강목이죠. 그래서 강목책을 처음 만들었다. 강이라는 것은 성리학적인 어떤 그 경우가 맞는 거고 목이랑은 맞지 않는 거를 인제 아는 거죠. 그래서 강은 큰 글씨를 쓰고 목은 작은 글씨를 쓰면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 주지만 어느 것이 성리학적 명분에 맞는지 아닌 건지를 알려주는 거죠. 도덕적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분 중시의 정통도는 청의 중원 지배를 간념상으로 이제 거부하면서 스스로 중화의 계승자로 여기고 있던 조선 지배층에게 청의 지배가 정당하지 않다는 논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치통감 강국의 축약본, 요약본이 지닌 그 자치통감 조조가 널리 보급됐으며 요때 보통 이 저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삼국사 저조. 이 저조라는 말은 그 일종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약본. 그러니까 조선만이 중국사를 편찬할 자격이 있다는 이 시각에 명사 강목, 송사전이 편찬된 건 이런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청나라는 오랑캐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국사 이제 서술할 자격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중국사 서술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편찬했다는 거죠. 자, 정통론이 강화되면서 이에 입각한 자국사에 서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 과정이 가장 중시되는 것은 존재가 기자였다. 기자는 중화의 계승자는 정체성을 좀 더 오랜 과거에 소급해 조선의 자존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소재였다. 자, 기자가 이제 그 기자 역할은 중국의 문화를 소개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선의 조선 중화주의의 어떤 기원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이에 위반 대신 기자 우선 기준을 그 뭐냐면 기준을 세운 마하는 정통을 강조하는 마한 정통이 추천됐다 이렇게죠. 그 기자를 중시 여기고 그다음에 기자의 우선 그 기준, 준항이죠. 준항이 인제 그
역사에서 보면 누구한테 쫓겨나요? 이만한테 쫓겨나죠. 이만 창탈자죠. 근데 이에 반해서 기자는 우리나라 문화를 이제 기자는 중국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도입했던 사람이고 그 자손인 기준 또한 정통성이 있는데 이 찬탈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찬탈로 쫓겨난 그 기준이 어디로 갔죠? 마한으로 갔죠. 사만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한정통론, 사만정통론이라고 해요. 사만정통론. 왜냐하면 사만의 정통 중심이 마한이기 때문에 사만 정통론 또는 마한 정통론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한백년의 역사적 인식과 정통력을 강화하는 두 가지 요소는 각각 심화되면서 동시에 상호 관련을 되면서 조선 후기 역사 인식의 특징을 만들어냈다. 자, 한백년의 역사적 인식은 고조선, 한사건, 고구려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한 탐구로 이어져 남구만, 이세기, 신경주 등이 고조선 고조선과 고구려 영토를 만주 지역까지 확대하여 지구중에 대한 몰두할 결과를 가졌고 고조선 고구려 영토가 만주 지역에 확대되면서 고조선 고구려 바레가 영토적 계승 관계를 갖게 되면서 바레가 자국사 변조에 들어갈 수 있는 논리가 생겼다. 여기에서 기자의 문명적 위상을 강조하는 정통론이 결합되면서 기자조선 영토와 문명이 고구려 바레를 계승했다는 북방 중심의 역사 인식이 도출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기자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조선이잖아요. 예, 고조선에서 기자, 그다음에 단군조선, 위만조선인데 일단 위만은 얘는 이제 찬탈했으니까 정통에 빼버리고 그리고 단군은 현현적 공동체고 기자는 이런 중국 문화를 전달해주는 그런 거 여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어디 있어요? 기자조선이 당연히 그 만주 지역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만주고 요 만주를 계승한 나라가 이제 고구려고 그리고 고구려 계승을 받으니까 서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이종희가 쓴 동사나 그다음에 이제 유독구의 바대구가 이를 대표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동사나 바대구 안에 그 당시 이제 그 우리 바레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로 편입시키는 그렇게 이제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은 건 아니에요. 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노론 쪽의 이제 인식이고요. 그래서 노론 쪽은 이제 그 후에 이제 북한론, 북벌론 이렇게 연결되는데 하여튼 노론 쪽의 인식이고 요 남인층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안정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안정복하고 정약용 같은 남인 계통 있죠. 근기 남인 계통 애들은 만주 원료구에 대한 반발 때문에 그 바다를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빼버렸죠. 예. 그래서 주된 흐름에서 제외시켜 버렸어. 그래서 이들의 역사는 말갈류 역사인데 그거에 대해서 유독 나중에 안정복 기록한 건 말갈류 역사지만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일부가 겹쳐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기자에서 마한으로 이어진 마한 정통을 중심으로 자국사를 파악하는 인식은 17세기 후반에 홍영하의 동국통감 제강에서 구체화된 후에 홍만주의 동국 역사 역대 이익의 사만 정통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18세기 때 그 이익의 제재가 안정복이죠. 동사 강목으로 이어졌다. 자, 이들은 바레들 자국사에 포함하지 않은 듯 상대적으로 남방 중시의 역사 인식을 드러냈지만 그 당시 이제 그 고조선과 고구려 영역을 만주 지역까지 확장한 지리 인식은 수용했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남방 중심적 역사 인식은 아까 그 말한 것처럼 그 만주 원료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야. 그에 대한 반발. 그래서 요 당시 이제 바레를 자기 역사를 포함되지 않고 이걸 이제 뭐 말갈족의 역사로 이제 봤죠. 근데 기록은 했어요. 기록한 이유가 뭐냐? 발해 영토가 뭐냐면 예전에 고구려와 지금의 이제 영역을 거쳐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지만 봉기, 준 그 큰 줄기에서는 빼버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역사 인식 측면에서는 그렇고 지리 인식 측면에서는 고조선과 고구려는 만주 지역까지 확장해서 그 영역을 이제 한때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그 장악하고 있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죠. 자, 정약용이 아방강역구에서 북방 고대사 지리적 중심을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으로 이해하면서 만주 지역을 고조선, 고구려 영역과 관련해 파악한 것이 이런 맥락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약용도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를 어디까지는 본 거야? 한반도 안까지는 본 거야. 그렇지만 한때는 어, 그 고조선 고유가 만주와 또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역사 인식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어떤 그 것을 한반도 안쪽에서 이제 보려고 했고 다만 한때 고조선 고구려가
뭐냐면 그 만주 지역을 장악했다라는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본류는 아니지만 그래서 한반도 남쪽까지 좀 한반도까지 인제 우리나라 역사고 한때 고구려와 고조선이 만주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다. 고조선, 고구려, 영토, 만주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남인들 입장을 볼 때는 만주 원로구의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를 여기만 국한돼서 봤다. 여기는 잠시 점령했던 곳 요 정도만 인식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만주와 인제 이런 발해 역사 관련된 인식이 좀 노론 측하고 여기 남인 측이 좀 약간 달라요, 인식 자체가. 자, 그래서 인제 있고 한편 한치우는 고중적 방법으로 중국과 일본의 자료 수백 종을 섭렵해서 해동 역사를 인제 접수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또 보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때 인제 주요 지도로는 세종 때 양성지와 정척을 만든 동국 지도와 함께 그것을 계승한 명종 때 조선 방역 지도가 될 수 있다. 자, 전상기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평지 100리에서 1척으로 축약으로 됐죠. 예. 그래서 상간지역을 120에서 110에 1척으로 계산하여 전국을 이제 일정한 비율에 축적을 한 축적 아니 축약이 아니라 축적이죠. 예. 축적을 표현했다. 자, 이것은 정상기의 동국지도인데 이를 통해 실제와 가깝게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등장한 지도도 대부분 이 방식에 따라 제작되었다. 그래서 19세기 때 김종호의 대동요 지도가 제작한 것도 역시 이런 바탕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뭐 동학이나 서학 관련된 내용은 요거는 좀 이렇게 한 통 읽고 다시 읽어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심플쌤 넘어가서요. 볼 게 동국의 역사 지리 연구하다. 요 부분을 좀 볼게요. 여기가 인제 380 쪽이거든요. 예, 380쪽 내용을 인제 보겠습니다. 어. 자, 380쪽 여기 볼게요. 동국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다. 동국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죠. 시학자들은 조선을 포함한 동국의 역사와 지리에 많은 성과를 남겼다. 그래서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서 조선의 역사 지리를 했기 때문이다. 근거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만정통로, 남북공론을 기반으로 둔 역사 지리 연구는 영종조 때 시작으로 꾸준히 집대성되어 고종 때 증보 문헌비고에 이뤘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 간 영토 분쟁에 대처하게 됐다. 오늘날 통용되는 한국사 체계 역시 시작자에 의해서 정초 그래서 이제 정초는 이제 체계화됐고 어 왜냐면 체계화됐다는 말이죠. 예, 깔끔하게 정리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신학의 동국 역사 지 연구를 볼게요. 조선 문화를 이제 항상 도모하기 위해서 조선을 알아야 했다. 그래서 신학의 주요 연구 대상이 개혁론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동구의 역사 지리를 연구하는 국학부를 확대했다. 왜냐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어떤 역사 지리를 어느 정도 분명히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국학 연구와 이제 연결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중국과 조선의 역대 지리서와 역사서를 포함한 각종 문헌자를 동원할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이치를 건물치지 하나하나 밝혀서 그 속에 있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요. 건물치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진지하게 경주되었다. 국학 분야에서 연구 주체로 국학 분야 연구 주제로 설정한 계기가 무엇인가? 이것은 임진정유회란에 남해를 공격을 치른 후 얼마 안 돼서 정모, 병자호란 같은 북로의 치유를 당했던 17세기 전반의 상황과 이런 자기 반성을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조선 초기 때는 우리나라 역사를 한반도 안쪽으로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임진정유 같은 외란이나 그다음에 정모,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한반도 안쪽을 생각하다 보면 인제 어떤 국제 관계나 이런 중국과 일본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왜 이런 곤란을 겪지 못해 겪었냐 곤란을 겪고 있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고구려 때와 발해 때 차지했던 만주 지역을 뭐냐면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런 인식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좀 알자.' 이렇게 인제 해야지 뭔가 '다음에 국난을 대비할 수 있다.' 이런 그 자기 반성이 이뤄진 거죠. 자, 조선의 뜰이 있는 이제 사대부는 연속된 전략을 겪으면서 국방의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중앙과 각 지역의 요충지의 지정학적 위상을 깊게 탐구했다. 그래서 지정학적 위상은 뭐냐면 각각의 지리적 위치가 어떤 정치적 나 세력 관계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 한반도의 이제 지정학적 위치는 항상 이제 중국, 그다음에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의 강대국에게 이제 둘러싸여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조마조마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으면 저쪽 그 아프리카에 있으면 그 지역 강국이잖아.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죠. 근데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에 강대국에 둘러싼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좀 이렇게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자, 그래서 동국 역대 왕조의 역사 및 대외 관계와 강역에 대해서 새롭게 연구를 하게 되었다. 특히 병자호란 치욕 병자호란 치욕 이후 북벌론과 대의명분을 강조되면서 중국과 구별되는 전개되었던 중국 동국 문명, 우리 문명의 어떤 역사 정통성을 새삼 밝히게 밝혀내고자 했고, 물론 이러한 인식은 조선 전기에 정립된 당군 기자 이래의 동국 의식을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를 더 분명하게 강력한 역사 의식, 자기 의식을 정리한 거다. 그래서 조선 전기 때 삼조선설이라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당군 기자 뭐 이런 의식 있죠. 위만까지. 자, 이렇게 인제 연결된 인식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때 이걸 정통론과 이제 또 결부돼서 여기에 더 강하게 뭐냐 인식했다, 강하게. 물론 이제 위만은 인제 위에 뺐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조선 전기는 개국의 시도 당군을 문명의 시조로서 기자를 거론하는 역사상이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군 조선 이래 고조선과 삼한의 강역에 대해서 그 실상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사료가 부족하여 잘 정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15세기 때 건국 초에는 정부가 부국 강령을 추구하고 북방 영토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삼국의 국가들의 강역을 연구하는 풍토가 있었으나 16세기 들어서 도학과 저지를 강조하는 살인파의 경향에서 대한 관심이 약해졌다. 자, 이로 인해서 16세기 때 기자의 통치의 도덕성을 강조할 뿐 우리 인제 고대 북방의 국가에 대한 강연을 한반도에 균형한 삼국사기 수준에 퇴보하기 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이는 김부시의 내치를 우선시하고 서북 지역에 대한 관심을 소비했던 형상과 같은 것이다. 그 결과 국가적 전란에 무기력하게 대응을 했다. 그래서 15세기 때까지는 나름대로 북방 영토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뭐 요동을 정복하려고 인제 했는데, 근데 이제 16세기 들어와서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조금씩 이제 북방 영토에 관심이 이뤄지고, 그 당시 한반도 안에서만 국한시켜서 인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조선이 이제 그 어떤 정통성을 또 뭐냐면 관련돼 있고요. 예. 자, 뭐 요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선 후기 역사학은 이러한 상황에서 출발했다. 조선 후기 역사 지리학의 비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백견이다. 그는 동국지지에서 고조선 이래에 한가위 경계도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라고 진행되었던 동국사의 대강을 분명히 제시했다. 그래서 지리학적 관점에서 역사적 그것을 두 개로 나눴던 거죠. 북방계 역사와 남방계 역사. 예. 그 이전에 이제 상식이었던 단군 조선, 기자 조선, 위만 조선 요런 것들 이론적 역사 인식을 북은 단군, 기자, 위만 조선, 한사군, 고구려였어. 그 남은 삼한, 신라, 백제, 가야 두 개를 설립한 후 문명의 선진이었던 서북과 한쪽이 치우친 동남이 되었던 동국사가 설립되어 정리된 것이다. 그래서 인제 북방계 역사와 남방계 역사 이렇게 한강을 기준으로 한 인식 자체 있죠. 그중에 북방계 역사를 좀 더 높이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가 선진 쪽으로 인제 봤던 거죠. 자, 이후엔 역사학은 대부분 한백교 역사지휘고 중에서 입각해 새롭게 출발했다. 이는 삼한의 강역을 바로잡을 것뿐만 아니라 고조선에서 고구려 발해로 개선된 북방 강역에 대한 인식을 요동지으로 확대된 계기가 되었다. 사실 조선 전기까지는 고조선 고구려 강역을 대부분 한반도 내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음 이게 이제 그 15세기 때, 그러니까 막 조선이 인제 막 건국할 초창기 때는 나름대로 인제 뭐 요동 정벌이니 어쩌고 하면서 만주에 대해서 인제 관심을 가졌어요. 예. 그렇지만 인제 그 이후부터는 살인파들이 집권한 전후부터는 인제 이것을 한반도 내 우리나라 역사를 찾겠다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조선 고구려 강력 대부분을 한반도 내에서 이제 찾으려고 이제 했던 거죠, 조선 전기 때. 예. 그래서 평양이라는 지명도 우리가 대동강 평양 있죠. 대동강 평양만 국한돼서 이제 보고, 근데 그 예전에 이제 그 지명들 보면 평양이라는 지명들이 그 대동강 평양 외에도 그 요동반도에도 있고 저 국내성 쪽도 있고 여러 지명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 이 평양이 하나의 이제 고유 지명이라고 생각하지 어떤 일반적인 어떤 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예. 일반 명사 정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고유 지명 정도 생각했어. 예. 자, 하여튼 특히 16세기 지리서인 동국 여지 슬람에서는 근환경이 더욱 두려졌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황백경은 삼한 삼국서를 입각한 통솔을 부정하여 그 뭐냐 오늘날 통용되는 그 삼한의 강력이 고증됐을 뿐만 아니라 고조선 멸망 후에 한사군의 위치와 고구려 관여까지 고증하여 압록강 이북 지역의 동국 북방사 영역으로 확실히 끌어들였다. 그래서 한백경의 연구는 역사지에 근치지 않았다. 그는 준하의 어떤 정정적인 원형이 할 수 있는 은나 토지제도를 상정하고 그 다음에 기자가 동네에 있던 평양에 남아있는 박고당 유적을 이제 답사에 실측하여 기전이라 명명했다. 자, 오늘날 이는 평양의 고구려 시가지 유적을 보시면 한백교는 동국사 이미 기자조선부터 중국의 대등한 문명 제도를 갖췄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한백교의 인식이 뭐냐면 팩트는 아니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기자조선이 이제 동네설에 입각해서 뭐 기자조선이 이제 그 유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기자조선의 유문이 아니라 그냥 고조선의 이제 그 유문이거나 고구려 시가지 유적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 밑바닥에는 이제 어떤 의식이 깔려 있나? 자, 이거는 이제 만주나 이런 지역도 우리나라 역소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우리가 기자의 정통을 이었다. 이제 청나라 대신에 우리가 정통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관념을 반영한 거지. 요게 팩트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한백견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기자조선에 대한 식은 조선 전기 때부터 있었지만 그는 이런 문헌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토지제도로서 입증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의 타고난 역사지 보증은 그 유연의 동국 여지지에 영향을 주는 등 근기 남인을 중심으로 전승됐다가 이후로는 학파를 불문하고 동국 역사 지휘 연구자에게 확산되었다. 자, 한편 조선 후기 때 역사 소설의 주된 특징은 강목책이죠. 이건 조선 중화주의와 연결돼 있죠.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순정 주자학의 확산에 따라서 정통론에 입각한 강목체 역사인식은 상식이 되었다. 자, 이게 순정 주자학이라는 건 뭐냐면 주자학 근본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이때 이제 송시열 같은 사람들 있죠? 주자의 어떤 말에 그 뭐랄까 한 토시도 못하게 하는 그런 학살 그런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는 동국의 역사를 적용하는 시도에서 잇따랐다. 그런데 주된 역사 시기가 학파에 따라 달랐다. 대체 남인과 소노는 동국사 서수에서 삼국시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노노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자, 뭐 그래서 이제 당파적 서가 이제 강한데 17세기 들어가면 각 당파마다 어떤 이제 당색이 강한 이제 당파와 관련된 역사서를 많이 편찬했거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이거 넘어갈게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강목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강목책의 역사 소수의 강권은 주자사학의 근거인 자치통과 강목의 편찬 원칙인 즉 법례를 실제 역사학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각 국가의 계승관계와 주요 인물의 행적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자,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이제 고증관계를 수반돼야 되는데 그 역사학의 기준을 보면 이는 조선 전기 역사 소설이 사마강의 자치통관에 따른 편년제 소설에 그쳤던 한계 뛰어넘는 넘어서는 진전이었다. 편년제에서 강목체에 전환하기 위해 첫 번째 관건은 동국 역대 국가의 통서, 즉 개통을 바로잡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의 정통을 바로잡는 거죠. 왜냐하면 강목책 자체가 이제 어떤 대의 명분, 정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를 위해서 동국사의 정통을 어디부터 이제 잡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사야했고 그러자면 고대 제국의 강력과 흥망의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됐다. 그래서 한백경 연구 성과는 이 작업을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자, 동국사의 정통의 기원을 확립하는 데 영향을 끼친 인물로서 주목한 것은 금기남의 허목이다. 그래서 이제 그는 중국의 상고 시대에 숭한 고학자로서 동국의 상고 이래에 정승된 성가 도가의 기도 관심을 기울여 그래서 이제 그 성리학 역사 연구에 한참을 이내 배제됐던 단군 신화 등 상고의 건국 신화 등을 역사 연구로
끌어들였다. 그래서 기전체로서 동사를 저수하여 반군 기자 위만 신라, 고구려 백제, 세가의 어, 부여 숙신 사만 예맥 발해 등 열전을 부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상고 이래의 역사를 서술했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세가를 먼저 저수하고 그 관련된 열전을 그 밑에 부로 예,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제 저수했다. 그 내용이에요. 예. 자, 이 책에서 그는 동국의 여러 국가에 비록 봉기를 저수할 정도 천재국은 아니었지만 단군 조선 이래 중국과 구별되는 문명을 영위했던 그 벌구경을 강조했다. 이는 단군을 개국 시조로 생각할 뿐 문명의 실질적인 시장은 기자 이후에 보았던 조선 전기의 역사관과 한 단계 진전된 것이다. 그래서 단군을 혈통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건 이제 더 나아가서 혈통뿐만 아니라 어떤 문명의 전수자로서 인식했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백경과 허목의 성과를 종합한 이익은 본격 역사 소설은 없지만 이 사람은 이제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사론을 통해서 어떤 역사학의 어떤 관점을 제시했던 사람인데 이때 사만정통론을 이제 뭐냐면 제시했죠. 자, 사만정통론이나 역사를 읽으면서 성패를 생각함으로써 사론을 정립했고 고조선과 고구려 간역을 유동지역에 비정하기도 했다. 그는 역사를 평가할 때 겉으로 드러낸 세력과 성패만 좌우되지 말고 의리, 시비, 시세를 종합한 공정한 악목이 중요함을 강조한 주제학적 역사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한백과 허목 등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동국사를 주체적으로 정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 주의할 것은 고조선 고구려 강역용을 요동지역을 비정했다는 것은 이 요동을 우리나라 땅으로 인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조선과 고구려의 강역 중에 일부가 한때 요동지역이 있었다 정도예요. 예,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남인 계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로 이제 한반도 남쪽으로만 이제 국한돼서 우리 영역을 보고 고조선 고구려 뭐 이렇게 이제 한때 잠깐 요동을 이제 점령하고 있었다 정도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또한 그는 유학자 의대에 공부했던 중국의 역사서뿐만 아니라 자국사에 특별히 중시하여 과거제도 개혁안으로 공경사에서 시험 과목에 중국사와 더불어 조선의 역사도 포함시켰다고 이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익의 인도는 안정부의 동사강모에 큰 영향을 줬다. 이 책은 마한정통에 입각해서 엄정한 강복책으로 서술한 체계적인 동국사 서술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 안정복은 북방의 단군 기자조선의 역사와 그 정통의 마한으로 옮겨진 사실 등 상고 이래 고려까지의 역사를 분명히 정리했다. 기실 마한 정통론은 삼국사기 이래 정착된 신라 정통론과 자어울린 입론이었다. 자, 이때 이제 신라는 이제 뭐냐면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예. 그래서 이제 마한 다음에 삼국이 있는데, 그 삼국은 이제 무통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신라는 이제 통일신라는 정통을 이제 취급한 거죠. 이 무통을 처리한 거는 이제 주자의 이견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처리했던 거고, 요 과정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자, 그러나 그는 한백경, 허목, 이익의 성과를 종합하여 신양 요동 북방 지역을 중심한 전개된 강국 기자조선의 역사 간역을 동시에 강조했으며 그 성과를 신라 정통에 치우친 조선전기 이래 수준에 뛰어넘는 것이다. 동사강목은 조선 후기의 동국사 체계의 근간을 뿐 아니라 근대 역사 소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심양 요동 북방 지역을 단군 기자 조선의 영역으로 보긴 했지만 여기는 우리나라 영역으로는 파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역사는 한반도 안에서만 국한돼 있고 다만 단군이나 고려 때 이 요동 그 만주의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 인식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뭐냐 발해사 있죠. 발해사를 우리나라 역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기술만 했죠. 우리나라 역사가 이 발해사를 우리나라 역사에 기술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발해는 말갈족 역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때 뭐 고구려나 이렇게 이제 그 시절 때 발해 그 고구려 시절 때 우리나라 역사하고 많이 겹쳐 있다. 그러니까 고구려나 예전에 고조선 땅들 있죠? 거기에 이제 발해에 이제 그 원조인 말갈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발해를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와 발해 그 고조선이 한때는 이제 그 만주 지역 일부를 점령했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로 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냥 점령만 했고 실제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남방 쪽으로만 한정돼서 이제 본 것이 남인 쪽의 역사 개혁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에서 한 걸 나가서 소복계 유독공은 다시 당시의 보편적 인식할 수 있는 신라 정통을 전면 비판하여 남북국론을 제시했고 남북국사를 서술에 그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까지 바데사 관련 자료가 거의 없었고 바데사를 정리한 저술도 없었기 때문에 남북국론을 관철시킬 수 없었다. 이에 그는 남북국론을 전입하기 위해서 발해고를 이제 편찬했다. 그래서 그는 남북국론을 계승한 김종호의 대동지지에서 남북국론을 계승한 김종호의 대동지지에서 고조선 이대의 동국사를 논하면서 신라와 바해를 남북국 시대를 이해하고 그 연장선에서 동국 역사상의 통일을 신라가 아닌 고려에 의해서 이룩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 신라 남북국이 이제 분열돼 있는데 신라는 통일은 반쪽짜리 통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한 통일은 고려에 의해서 이룩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남북공론의 서론에 이제 성구에 할 만한 연구는 이미 소론 양명학자 이종희의 동사에도 보인다. 자, 이 책은 미안이라는 체제가 혼란스럽긴 하나 당군, 기자, 사만, 후존서는 이제 순서 봉규 두고 그 예하의 세가와 열전을 배치해 기전체 역사서다. 그는 동국사가 당군족의 후예로 전개되었으며 기자를 통해서 전해진 문명의 중화가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처럼 천자국의 체제로서 역사를 서술한 것이다. 자, 이러한 파격적인 체제는 그가 주작이나 아닌 양명학적 배경을 가진 것과 관련되고 판단된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조선 중화론자가 할 수 있으니 조선이 기자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점차 약화되면서 중화 문명의 정통성을 다시 회복한 나라는 자부심이 대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차지한 강대한 영토보다는 그들이 간직한 중화 문명 계승에 큰 의미를 뒀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종의 동사 관련된 내용이 이제 설명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 좀 읽어볼게요. 이종희는 기자조선 멸망 이래 고구려가 기자 문명의 적통을 결성한 선진 지역인 반면에 동시대의 신라는 동쪽에 치우쳐 누추한 문명의 수준을 설명했다. 이처럼 북방 지역의 상고사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 문화 강역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고조선과 한사군의 중심 영역을 요소 요동 지역을 설정하고 마한의 북단 역시 항해도 자비용으로 보았다. 그는 조선과 사만을 남북으로 구분했지만 한백경보다 그 강역을 훨씬 더 넓게 설정했다. 그 역시 마한 정통을 주장했지만 신라의 정통을 부여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신라의 정통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 삼국 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죠. 요때 이제 무통을 처리했다라는 거 이제 의미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있고 그다음 마한 이후에 정통을 어디에 둘 것인가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 기자조선 영역을 인원한 문명의 선진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만의 일부를 차지했던 고국을 높이 평가하고 분명하다. 그래서 발해 역시 고국 유민이 세운 국가가 매우 중시였고 그의 상고사 연구는 근대 이래 신체와 대종교 계열의 역사를 계승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신라의 정통을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한 정통을 주장했지만 보통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무통을 집어넣고 통일신라 정통을 부여하잖아요. 마한 정통은. 근데 여기는 발해라는 존재가 있죠. 발해를 이제 우리나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익하고 그 당시 정약용이나 뭐 이렇게 한백 누구야?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 이익이나 정약용이나 그다음에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이익이나 그나 정영이나 아, 안중복. 안중복 같은 경우에는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를 보지 않잖아요. 다만 우리나라 관련된 역사 관련됐기 때문에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신라를 정통을 보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여기 그 이중에 이제 동사에서는 발해를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기 때문에 완전한 통합이 아니었죠. 완전한 통합. 그래서 남쪽은 그 신라, 북쪽은 발해 이렇게 이제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라의 정통을 부여하는 거예요. 통합을 못했잖아. 그때 무통이죠. 그리고 이게 아마 고려도 이제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정통 어디에 명확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 신라 이후에 이제 정토를 보고 통일신라 고려 넘었는데 그냥 마한정통론에는 마한만 이제 보고 그 후에는 명확하게 설치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기자조선 영역에 일어난 문명의 성징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만의 일부를 차지했던 고구려를 높이 평가한 건 분명하다. 자, 발해 역시 고구려의 유민이 세운 국가가 매우 중요시했다. 그래서 상고사 연구는 근대 이후의 신체와 대종교 기열의 역사가 계승되었다. 자, 한백년 이래 북방 지역의 연구가 심화되어 요동 만주 일대의 역사를 상고사 중시로 편입하려는 경향이 강한 추세였다. 그 정점에는 이종희와 유독공의 역사 연구였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런 추세와 다소 다른 시각 연구 성과를 이제 아방 강육부에 제시했는데 그 당시 그는 압록강 두만강 이내 지역을 고조선 이래 우리 역사의 주요 강역을 설정하고 아울러 우리 역사를 말간 여진 기열의 역사 분리시켜 했으며 발해사를 동국사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 그 일환이다 하는 거죠. 되게 인제 요는 근기남의 어 입장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주 원로구와 가는 반발 때문에 말갈 여진족 계열의 역사를 우리 역사에서 배제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안정복의 역사 인식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고조선이나 그 고구려의 그 만주 지역을 점령한 건 인정하겠는데 이거는 우리의 본류가 아니야. 예. 우리의 본류는 한반도 아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는 18세기 이후에 상고사 강요에 대한 연구가 요동 만주 지역을 지나치게 확장되면서 도리어 동국사와 중국 북방의 역사 민주화 지속 기능을 우려하는 동국사 강역을 재차 한반도에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주족과 뒤섞이기 싫다. 왜 여기 만주 요동 지역까지 확대시키면 여기가 본류라고 하면 이게 만주족 영역까지 이제 해가지고 섞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주 원로구의 논리가 그대 맞다고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죠. 반증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원료는 한반도 남쪽이고 잠시 고조선과 고구려 때 그때 잠깐 만주를 점령했다라는 인식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진족의 청과 구군대는 조선의 문화적 정체성의 강력의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 비록 송화파 이단으로 삼한정통은 이제 개성했지만 그 당시 강력 고종은 이제 이의와 안정의 성과를 선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신앙 성과의 이제 연구 성과의 활용인데 요거는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이게 읽어봐야 되나? 뒤에 부분에?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요거 각자 읽어보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요 부분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국학 연구하고 기술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강독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디를 보냐면요. 예. 신종교 유포와 관련된 볼게요. 민간 신앙 선행이나 동학, 서학 요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요걸 이제 하겠습니다. 인증번호는 알려드릴게요. 오늘 인증번호는 72번입니다. 예. 오늘 인증번호는 72번이에요. 예.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